자, 이어서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합법을 이용해서 이제 QR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줬고, QR 분해에 대해서는 현재 슬라이드. QR 분해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게요. M/K 행렬 A가 K개의 1차 독립인 열들을 가지면 여기에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 과정을 적용하여 얻은 정규 직교 벡터들을 열로 하는 행렬 Q를 만들어서 행렬 A를 A 이퀄 QR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R은 어퍼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임의의 행렬을 QR로 이제 분해할 수 있게 되면은 이 QR 분해는 수치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풀거나 고유값 또 고유 벡터를 구하는데 널리 이용됩니다. 폰 노이만이 이 QR 분해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 동영상 강의에서 듣도록 하십시오. 자, 이어서 이제 좌표 벡터 7장 9절 좌표 벡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서 기저의 개념은 대응하는 좌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Rn에서 표준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만 다루었는데 이번 절에서는 표준 기저가 아닌 다른 기저에 대한 주어진 벡터의 좌표 벡터 표현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하나의 벡터를 다르게 표현한 두 표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행렬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자, 좌표 벡터. 봅시다. 알파가 Rn의 하나의 기저일 때 Rn에 속하는 모든 벡터 X는 이 기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요 C1, C2, Cn을 순서 기저 알파에 관한 벡터 X의 좌표라 그래요. 그리고 요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면 요 벡터 표현을 요 X의 개수들을 갖고 만든 벡터예요. 벡터의 X의 요 기저들을 이용한 표현의 요 CI들로 만들어진 벡터. 요 순서 기저 알파에 관한 X의 좌표 벡터라고 하고 요 X를 요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다. 이렇게 표시해요. 요게 이퀄 요거예요. 예. X가 있으면 X를 기저의 1차 결합을 표현하고 그 개수들로 만든 벡터가 바로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X하고 기저를 주면 1차 결합을 해가지고 CI를 구할 수 있으니까 CI들을 갖고 벡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걸 순서 기저라고 한 것은 요 CI의 순서가 바로 요 XI의 순서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 순서에 따라서 CI들이 결정된다는 의미예요. R3의 벡터 X는 표준 기저 이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배의 E1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E2 플러스 5배의 E3죠. 그러면 이 X의 요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은 뭐예요? 2, 마이너스 3, 5죠. 그렇죠? 그 다음 만약 X1, X2, X3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걸 기저로 요 X1 요 기저 요걸 집합으로 요걸 성분으로 하는 기저 알파에 대한 1, 2, 3의 좌표 벡터 X의 알파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요 1, 2, 3을 요 X1, X2, X3의 1차 결합을 표시해서 C1, C2, C3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C1이 마이너스 3, C2가 4, C3가 1이죠. 그러면 요 X의 주어진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은 뭐예요? 마이너스 3, 4,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좌표 벡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좌표 벡터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y의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는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더하기 y의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하고 같고 상수배에도 같은 식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차 결합이 이렇게 있으면 요것의 좌표 벡터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은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집합 알파, 베타가 이 n차원 벡터 공간 Rn의 서로 다른 순서 기저라고 할 때 기저가 순서가 X1, X2, Y1, Y2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기저라고 할 때, 요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와 베타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사이에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봅시다. x는 이렇게 요 x 그 임의의 벡터 x를 요 yi들에 대한 좌표 벡터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베타 그 x의 저 베타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는 c1, c2, cn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알파에 관한 x의 좌표 벡터, x 알파 기저에 대한 x의 이제 좌표 벡터를 표현하면은 그것을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x가 여기 c1, y1 플러스 c2, y2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죠. 요 벡터의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 아니에요? 그럼 요걸 이렇게 풀어쓸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봅시다. 알파에 관한 yj의 좌표 벡터를 yj의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이라고 한다고 하고 요거를 p1j, p2j, pnj라고 놓으면 그러면 행렬 p를 요것들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로 정의해 봅시다. 그러면 pij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행렬이. 그렇죠? 그러면 x의 알파는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은 요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요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풀었으면 요 행렬에 요걸 컬럼으로 하는 행렬에 요 C1, C2, Cn을 곱해준 표현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요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와 x의 베타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가 바로 행렬 p를 곱한 거로서 서로 얻어질 수 있다는 관계를 얻을 수가 있죠. 즉 알파 기저, 베타 기저가 주어지면 요 행렬 p만 구하면 그냥 행렬 p만 곱해서 서로 막 구해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때 우리가 위에서 찾은 행렬 p를 좌표 벡터 x 베타를 좌표 벡터 x 알파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요 행렬 p를 베타에서 알파로의 트랜지션 매트릭스 전이 행렬이라고 하고 p 이퀄 베타에서 알파로 아이덴티티 행렬에 대한 베타에서 알파로의 그 전이 행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x 알파는 p 곱하기 x의 베타인데 그것은 p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다시 쓰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베타하고 베타가 없어지면서 i하고 x가 되니까 x 알파만 남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E1, E2가 알트의 표준 기저이고 Y1, Y2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스탠다드 기저 알파와 요 베타 기저에 관해서 기저 베타에서 기저 알파로의 전이 행렬 P를 구하여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 P 행렬은 Y1을 알파 기저, 요 알파가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베타는 Y1, Y2가 베타 기저였잖아요. 요 베타에 있는 기저, 첫 벡터 Y1을 알파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와 Y2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컬럼으로 하는 그런 행렬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Y1을 알파 기저로 풀었으면, 그럼 표준 기저니까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럼 표준 기저니까. 그러면 요 Y1의 표준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는 1하고 2가 되죠. Y2의 표준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는 마이너스 1하고 1이 되죠. 따라서 P는 1, 2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행렬이 구해지는 거죠. 그러면 요 X의 베타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이 2, 3일 때 요 X 알파를 구하라. 그러면 X 알파는 P에다가 X 베타를 곱해주면 되니까 요 행렬을 주어진 2, 3에다가 곱해주면 마이너스 1하고 7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가 x가 3, 9일 때 식 2가 성립함을 보여라. 그러면 실제로 이 x를 갖고선 이제 좌표 벡터 표현을 풀어서 알파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 베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을 이제 구해준 다음에 실제로 요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해줬더니 x 알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컴퓨터로 실습을 하면
실제로 이제 x1, x2, x3, y1, y2, y3가 이렇게 주어지고 알파, 베타 요거를 두 기저로 해서 요때 전이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전이행렬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전이행렬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결국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것이죠. 연립방정식 3개를 풀면 되는 거예요. 3개를. 요거에 대한 거 하나, 두 번째 거에 대한 거 하나, 세 번째 거에 대한 거 하나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우스-소거법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것이죠. 계수행렬에 대해서 가우스-소거법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런 계수행렬이 하나니까 요 연립방정식 3개를 동시에 풀 수 있습니다. 요 y1을, y2, y3를 각각 요 첨가해서 요런 행렬을 만든 다음에 요거의 RREF를 구할 수 있죠. 구하면 그러면 요게 첫 번째 거에 대한 여기 요 AI들이 되고 요 두 번째 게 BI들이 되고 요게 CI들이 됩니다. 따라서 요것 AI들로 BI들로 CI들로 만든 행렬이 바로 P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시 코드를 보면 행렬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Y1, Y2, Y3 벡터를 정의한 후에 그 다음에 첨가 행렬을 만들어줘서 A하고 B 첨가 행렬을 만들어줘서 그거의 REF를 구해주면 바로 아까 우리가 구한 AI들, BI들, CI들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똑같이. 그래서 요 행렬이 바로 요 행렬, P 행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은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걸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집합 알파와 베타를 벡터 공간 Rn의 서로 다른 기저라고 하고 P를 기저 베타에서 비저 알파로의 전이 행렬이라고 하면 P가 그러면 여기 Rn 안에 서로 다른 기저라 그러면 여기 이제 다 n차원이니까 가역 행렬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P가 가역 행렬이 되고 P 인버스는 뭐가 되냐면 기저 알파로부터 기저 베타로의 전이 행렬이 되니까 알파에서 베타로의 전이 행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P 인버스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 얘기는 P는 I의 베타에서 알파로, P 인버스는 I의 알파에서 베타로 되는 거가 되죠. 그럼 P하고 P 인버스 곱해주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P만 구하면 P 인버스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다. 또 I하고 그러니까 알파 기저로에서 베타 기저로의 그 전이 행렬은 베타 기저에서 알파 기저로서의 전이 행렬을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바로 역행렬로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그 얘가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X 아이들을 주고 Y 아이들을 주고 이 두 기저가 있을 때 요 알파 기저에서 베타 기저로의 전이 행렬 Q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X 알파가 이렇게 표현될 때 X 베타 좌표 벡터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러면 먼저 Q를 구해서 요 X 베타를 구하려면 X 베타 이퀄 요 X 알파에다가 여기서 요 Q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Q를 구해서 Q를 여기다 곱해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Q를 어떻게 구해요? 자, Q는 이 전이 행렬, 베타에서 알파의 전이 행렬 P를 아까 구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P의 인버스가 Q니까 Q의 인버스를 바로 구하면 Q를 여기다 곱해주면 바로 X 베타를 구했던 것이죠. 거꾸로. 아까는 P에다가 이걸 곱해서 X 알파를 구했었죠. 지금은 거꾸로 X 알파에다가 P 인버스인 Q를 곱해서 X 베타를 구한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 전이 행렬이 끝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좌표 변환하는 게 이게 완전 제곱식 좌표 벡터 기저 변환하는 게 표현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국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계수 행렬을 가지고 이제 전이 행렬 P를 구하면 그 P를 가지고 P 또는 P 인버스로 기저 변환할 때 바로 곱해서 좌표 벡터 표현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제 문제 꼭들 한두 문제씩 풀어봐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실제로 체험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어요.